안녕하세요, 사계입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벼롱나무입니다. 키는 3m, 폭도 3m, 목대는 30정. 이 나무 식재한 지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정도 됐으면은 뿌리는 제대로 뻗었을 겁니다. 식재할 때 절단전정을 해서 심었습니다. 위에 보면 톱질한 곳이 많이 보입니다. 5년 정도 지나면은 가지들이 강하게 밀어 올리죠. 그래서 꽃을 피우고, 나무는 옮겨 심고 뿌리가 제대로 활짝 되기 전까지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도장 중간에서 나오는 가지들, 이 가지들이 있어야 나무가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무성해지고 나면은 나무가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다듬기를 합니다. 이 나무 상태는 깍지벌레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흰가루병, 이건 변합니다. 잎도 시큼해지고 표피도 시큼해지고, 그리고 하얗게 많은 깍지벌레들이 달라붙어 있어 나무가 즙을 빨리죠. 그럼 나무가 수세가 떨어집니다.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깍지벌레는 월동을 합니다. 겨울에 죽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깍지벌레와 흰가루병을 잡아야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튼튼해지고, 이 나무 다듬어 보겠습니다. 나무는 밑둥에 이 분월지가 없게 관리하시는 게 이쁩니다. 그리고 깨끗해 보입니다. 그리고 요 깍지벌레죠. 깍지벌레가 나무 전체를 다 뒤덮었습니다. 이 굵은 가지에 나온 이 가지들은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밭에도 또 여기서 새순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린 새순은 손가락으로 제끼면은 쉽게 제거됩니다. 이러한 가지들이 많으면은 나무가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나무는 이걸 다 정리합니다. 여기가 상처가 커져. 근데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단가지가 여유 있게 있어야, 이렇게 망가진 가지는 가지를 여유롭게 둡니다. 좀 길이도 짧게 두는 것보다 길게 두는 게 좋고, 이 날이 추운 지방에서는 이 잔가지가 겨울에 월동을 못하고 얼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가지는 다 정리를 합니다. 나무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절단전정을 하셔도
관리를 잘해서 풍성하게 만듭니다. 근데 나무를 관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길게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절단전정을 하지 않고 이 잔가지, 손가락 굵기만큼의 가지에서 잘 나옵니다. 이렇게 절단전정을 해서 가져와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살을 하면 다 망가집니다. 이와 같이. 이것도 이렇게 탔기 때문에 이렇게 타고 들어왔습니다. 죽는 걸 탄다고 합니다. 이걸 다 훑어버리면 이 가지는 죽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지, 작은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두고 자릅니다. 그래야 이쪽에 이 물발이 표피가 두꺼워집니다. 이걸 제거하면 얘는 고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지를 둔다. 그래야 이 굵은 가지가 죽지 않는다. 여기도 가지를 많이 두는 이유는 여기가 망가졌기 때문에 이 가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를 많이 둡니다. 이쪽에 이게 중앙입니다. 중앙의 가지는 좀 높아야죠. 중앙의 가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위에 다듬기 전에 밑에 다듬고 올라가겠습니다. 방제를 하지 않아서 깍지벌레가 엄청납니다. 이게 중앙입니다. 여기도 많이 망가졌죠. 자, 이게 제일 높습니다. 이걸 키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좀 망가졌죠. 그래서 여기 가지를 2개를 둡니다. 여기도 복잡하죠. 이렇게 이 가지보다 다 길이가 낮아야 됩니다. 우선 세력을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 자릅니다. 나무가 튼튼해야 되니까 길이를 좀 길게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좀 길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중앙이죠. 그럼 떨어져야죠. 가지 가운데 거 드러내겠습니다. 이 나무는 완전한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가지를 좀 더 둡니다. 가지를 줄여도 됩니다. 수세가 약한 나무를 가지를 많이 잘라내면은 수세가 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세가 약한 나무는 잔가지를 많이 둔다. 얘도 수세가 강하다 그러면은 이거 날라가죠. 이 뒤에 이렇게 다 이렇게 날라갑니다. 이것도 날라가야 되고, 얘 날라가죠. 이렇게 날라갑니다. 우선 이렇게 상처가 있는 곳은 가지를 둡니다. 그래야 이 상처를 빨리 치료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잘라냅니다. 여기는 사다리 타고 작업하겠습니다. 이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좀 길게 자릅니다. 이렇게 자르고. 세력이 좋으면 둘 중에 하나 날아가야죠. 근데 나무가 세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전정할 때 날리고 이 상태에서 다듬고 갑니다.
배롱나무는 매년 신초에서 꽃이 핍니다. 그리고 꽃이 오래 갑니다. 그 해에 비가 많이 안 오면은 꽃을 오래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꽃을. 근데 장마가 길거나 비가 자주 내리면은 꽃은 망가집니다. 개미하고 깍지벌레하고 전쟁을 합니다. 이게 요즘에는 그 외국에서 들어온 품종 있죠. 다이너마이트. 우리 그 토종하고 보면은 꽃이 많이 다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포도송이처럼 피고 그럼 색이 짙고 색이 질리는 원색에 가깝고, 우리 토종은 은은하면서도 세련된 컬러를 갖고 있고, 우리 토종도 세 가지 색깔로 분류할 수 있는데 흰색이 있고, 그 다음에 진한 분홍, 연한 분홍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남부 수징이지만 요즘에는 중부지방에서도 월동을 합니다. 남부지방에서는 대부분 뭐 잘 월동하지만은 중부지방에서는 겨울철 찬바람 때문에 월동이 안 되거든요. 근데 겨울에 월동하는 데는 남향이고 독서풍이 들어오지 않는 곳, 이런 곳은 월동을 합니다. 근데 남향도 아니고 겨울바람 들어오고 이러면은 월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얼지 않게 싸줘야 되고, 백일홍나무의 가장 큰 장점은 장수목이고, 개화 기간이 길고, 수영을 아름답게 만든다. 백일홍을 식재할 경우에는 정원의 중앙보다는 가장자리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식재 거리를 넓게 하셔서 크게 키웁니다. 수영을 크게 키워서 배롱나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자태를 즐기는 겁니다. 근데 배롱나무는 자꾸 자르면은 가지 발달을 시킵니다. 가지 발달이 되고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연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넓은 공간에 식재를 한다. 나무 고르는 방법.
우선 성목을 고를 경우에는 절단전정한 나무는 심지 않는다. 이건 이렇게 굵은 가지를 잘라서 판매하는 거는 심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그 나무가 심어도 모양새가 안 납니다. 자연스럽지 않고 인위적이고 상처가 크기 때문에 아름답게 표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무가 활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상처가 없는 온전한 나무를 심는다. 원하는 사이즈가 없으면 좀 더 작은 크기로 바꿔서 오랜 세월을 두고 정원을 아름답게 만들 겁니다. 근데 상처가 큰 나무는 가져오도 수세를 붙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수영으로 만들어 가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가지 발달이 잘 된 온전한 나무를 식재하고, 그리고 식재를 했으면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지주를 하고 방제를 하고 뿌리가 잘 내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면은 나무도 그에 상응하게 보답합니다. 화려한 꽃으로, 아름다운 수영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전정은 언제 시작하냐? 식재 후 나무가 활착이 돼서 무성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무성하지 않으면 다듬으면 세력이 떨어집니다. 무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듬고, 다듬는 시기는 늪갈 잎이 떨어지고 나서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겨울은 피하는 게 좋고 이른 봄에 또 다듬습니다. 남부지방에는 잎이 떨어지고 나서 다듬도 됩니다. 따뜻한 지방, 뭐 중부도 조건이 좋은 데는 잎이 떨어지고 나서 다듬도 되고, 좀 춥다 그러면 다듬습니다. 이른 봄에. 그러면은 좋아집니다. 왜 이른 봄에 다듬냐? 겨울에 이 가지들이 얼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나고 나서 봐야 가지가 온전한지 아니면 동해를 입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무도 내가 사랑으로 다듬고 가꾸면은 보답을 합니다. 사람은 모를 뿐입니다. 때에 맞춰서 방제도 하고 거름도 주시고 필요하면 영양제도 주고, 이렇게 하면은 정원의 나무는 이뻐집니다. 이 자른 부위가 상처 치료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잔가지를 많이 둡니다. 보기 싫어도 잔가지를 둡니다. 그래서 이 잘린 부분이 상처 치료를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합니다. 대부분
수제 후 만들어가는 나무들은 끝에서 만듭니다. 가지 끝에서 수영을, 지붕을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왜냐면 멀쩡한 나무를 잘라서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가지들이 잘려져 나갔죠. 그래서 새로 지붕을 만듭니다. 이 가지가 굵어지려면 요 잔가지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굵어집니다. 그다음 백일홍 나무는 잘 크지는 않습니다. 더디 크는 나무고, 그렇기 때문에 강한 전정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무를 키우려면은, 목대를 굵히고 하시려면은 강한 전정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강한 전정은 나무가 크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아래 붙었죠. 이 가지가 너무 아래 붙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쭉 빠졌으면은 살려도 되는데 너무 길이가 짧고 아래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니다. 나무는 다듬으실 전체적인 가지수를 계산합니다. 강한 쪽은 좀 줄이고 약한 쪽은 살리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상처가 큽니다. 상처가 큰데 상처 치료하기 위해서 가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나무의 특징입니다. 보통 나무의 프로그램은 가장 대표적인 게 고장지입니다. 분을지, 맹아지, 다 나무가 생존을 위해서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데, 특히 상처난 곳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생존 전략이거든요. 빠르게 상처 치료를 하고 강한 가지를 내서 세력이 떨어지지 않게끔 합니다. 이 상처 부위에 많은 가지가 나오는 거는 상처 치료, 생존을 위해서 발달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프로그램처럼 이 상처를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 가지들을 둡니다. 그리고 상처 치료가 끝나면은 이걸 강하게 제거합니다. 희생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의 세력이 좋을수록 이 마디가 짧아집니다. 마디가 짧게 자릅니다. 그 다음 세력이 안 좋을수록 길게 자릅니다. 왜 그렇게 자르냐? 가지가 길수록 잎이 많거든요. 잎이 많으면은 생존 전략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잎이 적으면은 나무가 수세가 떨어지죠. 이와 같이 다듬었습니다. 다듬으실 때는 나무의 세력을 관찰을 잘 해야 됩니다. 나무의 세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무 세력이 좋으면 가지를 짧게 잘라도 됩니다. 근데 나무 세력이 떨어지면 가지를 길게 자르고 가지수를 많이 두는 게 좋습니다. 자르는 시기를 지키시고 방제를 잘 하셔서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